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정원입니다. 앞에 1분과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굉장히 큰 거시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범위가 앞에서 블록체인보다는 좀 광범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관련된 겁니다. 특히 저희가 다루는 것은 기술 생태계 혹은 혁신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주제는 개요, 그리고 주요 이슈, 정책 방향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중소기업들은 지금 새로운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는 게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는가라는 게 저희 분과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특히 혁신 생태계의 비전은 기본적으로는 혁신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고민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런 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즉 기존 산업에서 혹은 기존 제품을 통한 성장 전략, 생존 전략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인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 두 가지가 중소기업 생태계에서 고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컨텐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그러면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OECD에서는 1990년대부터 해서 NIS,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라는 국가혁신 시스템이라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생태계 개념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생태계 쪽을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혁신 시스템과 혁신 생태계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혁신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보면은 같은 의미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시스템은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들의 최적화를 찾는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생태계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오로지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체 혹은 하나의 통합적인 유기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유기체, 즉 혁신 유기체 내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전체 유기체 혹은 혁신 생태계의 퍼포먼스, 성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혁신 생태계는 혁신 과정이 핵심 요소로서 기업이나 혹은 관련 기관 그리고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간의 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원활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와 기술의 흐름이 일어나야 되고, 이 생태계 내에서 아이디어가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공정, 제품, 그리고 서비스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혁신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같은
민간 기업이 핵심 주체이고요. 그 안에 또 대학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공공 연구기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둘러싸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노동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혁신 생태계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또 더 크게 보면 국가 혁신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앞으로의 혁신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생태계가 잘 원활하게 작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다양성과 그리고 역동성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혁신 주체들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그 특성, 다양한 제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융합될 때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역동성이라는 것은 이 대학, 기업,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이런 혁신 주체들 간에 사람, 돈, 그리고 지식 혹은 정보가 원활하게 잘 흘러갈 때 역동성이 높은 혁신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아주 혁신적인 생태계를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태계 역시 이런 역동성과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혁신 생태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특히 정부 정책에서는 혁신 정책을 다루게 되면은 대부분 R&D 정책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R&D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결국 혁신은 최종적으로는 시장에서 꽃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 생태계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시장입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기술보다 시장이라고 했지만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 기술이 결국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었죠. 자문회의에서 경제과학특보가 발표하신 내용이 공공부문의 혁신조달 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타겟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보다 시장이 강조되는 혁신 생태계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중소기업이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은 그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조달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해 주는 건데, 어제 나온 얘기는 그래서 정부는 문제를 내고 사회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R&D보다 제도가 중요하다. 잘 아시는, 좀 전에도 나왔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혁신에서는 사실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 개발보다는 그 기술 개발이 되어 사업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는 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혁신,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떻게 보면 프로블럼 추리라고 해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보면 결국은 다른 기업과 혹은 다른 기관과의 상호 연결을 통한 혁신 능력이 취약하고, 최종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이나 혹은 신사업화 과정이 능력이 혹은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혁신 기반의 수익 창출 능력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기관들, 다른 혁신 활동을 하는 기관들과 인력 유동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마저 높진 않다. 그럼 지식이라도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 지식이 왔다 갈 수 있는 부분도 약하다. 그 다음에 내가 혁신을 했을 때 그 성과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의 성과가 중소기업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기업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지만 또 산업부, 과기부 관련해서 뭐 복지부나 환경부 등 R&D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처들이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정책들의 분절화, 최근에 이어달리기나 여러 가지 부처 간 연계 사업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기 성과 위주, 중장기적인 혁신보다는 단기적인 매출에 대한 고민 혹은 관심이 더 높은 것이 또 이 혁신 능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주로 논의를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어떤 무역 전쟁 같은 형태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포함된 글로벌 밸류 체인과 중국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우리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분과에는 다행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생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 시장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술과 시장에는 갭이 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중위기술에 대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혁신 사업 혹은 R&D 사업,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대기업과의 상생적인 혁신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희 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이 그러면 나쁘냐?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라 그게 대기업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혹은 없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대기업만 비난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대기업에 대한 이해 혹은 인식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묘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 논의 내용은 저희가 산학연 협력은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희 과학기술정책이나 혁신정책을 하면서 계속 논의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혁신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이 과거에 비해서는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다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고, 또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 10대 기업, 20대 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허리 역할을 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사실 더 문제는 인력 쪽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R&D 연구원 수 중에 중소기업이 약 30% 가까이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양적인 비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끌고 갈 수 있는 질적인 수준의 연구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계의 변화 방향은 기술 생태계,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이런 주제들은 저희도 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주제들인데 이게 각각의 분절화된 그런 요인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생태계적 관점에서는 이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문제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홀리스틱 뷰, 홀리스틱 어프로치로 보겠다라는 게 새로운 생태계 개념에서의 중소기업의 혁신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정책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크게 보면은 중소기업 생태계 내에서 혁신 주체 간의 협력 R&D, 결국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혁신 생태계에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협력 R&D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항상 저희가 혁신 정책에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추종 전략에서 우리가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는 굉장히 일부이다. 우리나라 주체들 중에 그런 퍼스트 무브 전략을 할 수 있는 혁신 주체는 굉장히 일부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나 세컨드 but better 이런 추종 전략을 통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부 R&D 사업도 무조건 첨단에만 사실은 포커싱을 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R&D 사업에 예를 들면 중위기술 같은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혁신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동성이나 다양성, 개방성 이런 부분들을 혁신 생태계의 특성으로 저희가 정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